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3년 회사에서 믹스 커피를 훔친 30대가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총 1840봉지 시가 3,4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는데요. 또 어떤 분은 회사 여직원이 밤에 몰래 사무실에서 종교 행사하다가 걸렸다는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회사 프린트가 잉크가 없다고 하여 팩을 갈았더니 성경 같은 게 적힌 인쇄물이 주르륵 뽑혔다고 합니다. 뭔가 싶어서 보니까 전날 10시에 여직원 자리에서 출력을 했다는데요. CCTV를 돌려보니 9명 정도를 데리고 사무실에 와서는 사무실 비품으로 다과 파티하고 종교미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팀장한테 불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직장인들을 5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마디를 그냥 못 넘기는 호텔 직원입니다. 덕후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그 호텔은 비품실이 있는데 그 팀은 비품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오전 회의하며 비품실 보안 신경 쓰기, 깔끔하게 사용하기 공지사항이 내려왔다고 쓸 때 참고하란 얘기를 했다는데요. 바로 그 직원은 우리는 거기 안 쓰는데요 라고 하였고, 팀장이 혹시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공통 지시사항이니까 알고 있으란 얘기라고 하니 그 직원은 안 쓰는 거 아시면 굳이 왜 전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분위기는 구려졌다는데요. 그리고 어떤 날은 같이 일하는 선임이 3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바빠 죽겠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닫힘 버튼을 안 눌러줘서 짜증났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그럴 땐 정말 속 터지죠 라고 맞장구를 쳐줬는데 그 직원은 근데 그거 그냥 일찍 다니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받아치고 분위기는 구려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님들과의 마찰이라는데요. 이상하게 이 직원만 상대하면 컴플레인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보통 요구사항 중에 고층으로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 객실은 몇 층 사이에 배정되며 그중 가장 높은 층수에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작성해 놓겠다 정도로 대응이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고객님이 원하는 높은 층은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룸으로 예약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여 많은 컴플레인을 일으킨다는데요. 꼭 이렇게 매뉴얼대로 안 하여 분란을 일으키면 선임이나 팀장이 나서서 사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냥 쉽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말을 해도 자기는 그 순간을 못 참겠고 자기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도 자기는 이 일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 임원과 오너 방침이 들어온 사람 안 내보낸다는 마인드라서 더욱더 답답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패기 넘치는 신입입니다. 2017년 오늘의 유머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22살 직원이 들어와서는 사진 보정 작업을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팀장인 글쓴이한테 도와달라고 하길래 한번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6시가 되니 신입 직원은 퇴근할 준비를 했다는데요. 어이가 털려서 일 다 했어? 라고 물어보니 아니요, 오늘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나한테 일감은 던져놓고 약속 가? 팀장님은 일 준 거 마저 하고 갈게요. 잘 가요 라고 하니 정말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는 퇴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넘겨준 파일을 보더니 이렇게 제품 사진보다 살짝 붉은 것 같은데 파일 다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다시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직원은 출근은 했는데요. 출근을 안 하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우때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9시 출근인 회사에 9시 40분까지 온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뭐라고 하면 되게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앉아서도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하다가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인 딴엔 유럽 마인드라면서 별일 없으니까 퇴근하겠다고 문자만 남기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없어진 게 10번 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근황으로는 지금 3주째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첫 주는 본인의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둘째 주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고 이번 주에는 남자친구가 이직하면서 이번 주에 시간이 비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월요일에 통보하고는 사라졌다는데요. 빅엿을 먹일 방법을 알려달라며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거기엔 사장 내연녀 의심해보라는 진지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대표가 이미 허허 미친 X네 라고 하고 자를 테니까 새로운 사람 뽑으라고 했다고 하고 고백하는 게 최고의 정신공격이라는 조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후기글도 올라왔는데요. 2017년 5월
황금 연휴 시즌이 되어 회사에서는 휴가 쓸 직원들은 부담 없이 쓰라고 전체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5월 2일에 출근하면 면담 진행하여 해고 통보하기로 했지만 또 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빡친 인사팀장이 글쓴이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번 연휴에 휴가를 쓰겠다며 다음 주에 휴가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5월 2일 오전 10시쯤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통보 2시간 만에 회사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천천히 근태와 무단 결근 등 해고 사유를 설명해 주니까 인사팀장한테 쫓아가 부당 해고 아니냐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인사팀장이 그 직원의 근태를 보여줬는데 출근한 총 130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게 2번 정도 되고 6시 이후 퇴근이 80번 정도 되었다는데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길래 인사팀장이 180일은 일해야 고용보험이 유지되는데 당신은 13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실업급여는 어차피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줬고 아 망했다 하는 표정으로 결국 집에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일 아침에 잡플래닛에 회사 후기로 부모가 아파도 나가야 하는 회사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길래 문자로 누구누구 씨가 올린 거면 당장 지우세요 라고 하니 결국 지웠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거지근성 직원들입니다. 2016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그 회사는 여직원만 14명인데 30살과 33살 된 여직원 둘이 있다고 합니다. 차장님이 입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도시락을 싸오는데 가끔 도시락을 안 싸오면 14명의 여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값은 차장님이 낸다고 하는데요. 그 2명의 직원들은 보통 김이나 3분 카레 같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데 차장님이 안쓰럽다고 자기 반찬을 더 많이 싸와서 같이 먹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차장님이 나가서 먹는 날엔 꼭 같이 나가서 얻어 먹는다는데요. 하루는 차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한 직원이 자기는 죽을 안 먹으니까 죽 사서 식당으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차장님이 혼자 죽 먹을 테니까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 다른 직원들이 죽 먹고 싶다고 죽집에 다들 같이 갔다는데요. 한 과장님이 차장님한테 이번 죽은 제가 살게요 라고 하였고 그 둘은 그 말을 듣더니 비싼 죽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차장님 준만 계산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 계산을 한다고 하자 얼굴에 표정이 모두 나왔다는데요. 어느 날엔 차장님의 딸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두 직원 중 한 명이 쏘라고 하여 횟집에 갔는데 다른 직원들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제대로 못 먹었지만 그 2명만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리가 차장님 이번엔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횟값은 저희들이 걷어서 낼게요 라고 했다는데요. 막내까지도 와 하면서 박수치고는 그때서야 마음껏 먹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두 직원은 아주 열받은 표정이었다는데요. 거기엔 차장님이 열받아서 자기 아닌 척 쓴 거다에 한 표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엔 2탄이 올라옵니다. 청소하는 이모가 사무실 들어와서는 글쓴이에게 무슨 대리님 중요 자료 찾으셨대요 라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한 직원이 아침 일찍 와서는 직원들 컴퓨터를 다 켜길래 이모가 물어보니 중요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했는데 어느 컴퓨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그 직원한테 무슨 중요 자료를 찾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됐어 라고 하면서 째려보고는 근데 다들 네이트가 깔려있네? 업무 안 하고 인터넷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3탄까지도 올라오는데요. 직원 중에 유난히 명품이 많은 직원이 있었는데 두 직원 중 한 직원이 소개팅이 있다며 샤넬백과 버버리 스카프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흠집이라도 나면 껄끄러워진다며 안 된다고 하며 명품 대여하는 곳을 알려줬지만 우겨서 결국 빌렸다고 하는데요. 회사로 가방을 가져와서는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진까지 찍고 빌려줬는데 다음날 다시 받아보니 샤넬백에 기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거라고 빡빡 우겼다는데요. 게다가 가방을 열었더니 케이크가 묻어 있었고 직원은 세탁비라면서 1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 포장을 해 가방에 넣었는데 뚜껑이 열렸다는 변명을 했다는데요. 결국 주인이 이건 못 받겠다고 똑같은 걸로 사달라고 하였고 큰 소리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둘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고 고소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다가 새로 사주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돈 없는 서러움이라며 울다가 조퇴까지 했다는데요. 다음날 돈을 가져왔는데 명품 직원 책상에
봉투를 던지듯이 놓고는 사라 라고 했고, 그걸 이사님이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하니 그 직원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님은 그 직원이 잘못한 거라며 거지적선하듯이 돈을 주냐고 오히려 나무랐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명품 주인 직원한테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하고 나갔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4탄과 5탄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 직원의 요청이 있었는지 삭제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힘들게 하는 직원들은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네요.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